자, 483쪽.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뭐다? 기본 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자, 꼭대기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빼줌으로써 결국은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죠.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식을 접수하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위로 점프하면 안 된다고요. 차익에서 빼는 거라고요. 됐슈? 의의는 뭐다? 이거 물적 공제예요. 물적 공제로서 어쩌고 저쩌고 그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야. 세부담 경감. 물가 상승분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야 팔어.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가장 큰 비용이 뭐다? 취득가액. 두 번째 큰 비용이 뭐다? 이 장특공제예요. 이해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안 깎아주면 안 팔아. 안 팔면은 부동산 시장 동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보다 동결 방지를 위해서 깎아주는 목적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뭐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대상. 그래서 장특공제는 부부 주기고파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몇 가지만 해준다. 세 가지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해줘요. 세 가지. 줄여서 토건, 조만 해준다고요. 모든 양도자산 하면 틀려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뭐가 나와 있다?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상 권리 중에 취득 권리는 안 해줘요. 취득 권리는 안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그래서 토건, 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가 들어가니까 물적 공제라 그래요. 그럼 괄호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괄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승계조합원이죠. 투기 목적 안 해준다고요. 원조합원만 해준다. 이유는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은 원래 집이었죠. 조합원 입주권은. 그럼 상가 토지는 해줘야 안 해줘요? 상가 토지는 해줘 안 해줘? 토지 건물 속에 상가 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 해주는 거예요. 상가 빌딩 다 해준다고요. 토지 건물에 들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5년 하면 큰일 나요. 요거리. 3년 이상만 해준다. 1년 2년 안 해줘요. 그래서 3년 이상 나왔죠. 옆에. 그리고 안 해주는 거 배제되는 거 기초는 딱 하나만 알면 돼. 미등기.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안 해줍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 나와 있죠? 미등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 봐요. 자, 공제액.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단계에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양도 차익이 나와요. 여기다 곱한다.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마지막 줄. 양도 차익에 밑줄 긋고 첫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서 마지막 줄을 뭐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어디다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 가액에 곱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겠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금액이 적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개정법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밑에 박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부동산 두 가지로 나눈다. 1년에 몇 프로씩 해줘? 2%. 오른쪽은 1년에
8%씩 해주는 거야. 보유기간에 따라. 그래서 토지건물,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1년에 몇 프로씩 한다. 2%씩 해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내년부터.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딱 하나. 고가주택은 다음에 배운다. 얼마 넘어가는 거다.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되는 거를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가주택 위에 적어. 얼마 초과되는 거? 9억 초과 실거래가액. 그걸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다? 일반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건물 상가. 그럼 최저 몇 프로? 최저 6%. 6%에 6%, 6%에서 최대 30%. 그럼 30%는 언제 공제받는다?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15년이에요. 15년, 10년 이상 하면 안 돼요. 15년 이상이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오른쪽이죠? 1년에 8%. 3년 이상, 4년 미만은 8단이잖아. 8단. 8, 3, 24. 최저. 이거는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 공제받는다? 80%. 그거잖아요. 최대 80%. 그럼 상가를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 공제받아? 상가를 10년 보유하면 10년 이상이 들어가죠? 상가를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 공제받아? 2단 20% 공제받는 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하면 최고 몇 프로 공제받아? 80%까지 이렇게 달라져요. 첫 번째 줄 3년 이상 4년 미만 몇 단만 암기하면 돼. 2단 2, 3은 6이잖아. 오른쪽은 8단 8, 3, 24 이렇게. 설마 9구단은 까먹으면 안 돼요. 인생 살면서 9구단도 헷갈려? 그럼 치매의 1단계예요. 자, 그 다음 토지건물 상가 토지를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는 15년. 최대 몇 프로? 30%. 2단 2호는 12일이니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7년 이상 8년 미만 가운데. 자, 일반적인 거는 7년 이상 8년 2단 2, 7은 14. 오른쪽은 8단 8, 7, 56. 9구단 중요한 거는 앞에 숫자에다 곱해야 돼요. 뒤에 숫자에 곱하면 한 칸 밀려난다고요. 상가 토지를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10년은 10년 이상이 들어가죠? 20.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하면 80 이렇게 달라요. 자, 그리고 밑에 적어요. 밑에 공제하는 방법 하나 안 나왔네요. 공제 방법은 이거 물가 상승을 빼주는 거죠.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공제를 해줘. 안 해주면 안 파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각각 팔 때마다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공제 방법 팔 때마다 계속 해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기초는 뭐 빼고? 미등기 빼고는 자산별로 각각. 그럼 여기서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각각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 부동산 등 고가주택 1주택자. 이게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기본공제로 들어가죠. 오른쪽 꼭대기 식을 접수하세요. 꼭대기 시커먼 거.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 금액. 소득이 있어야 기본공제를 빼죠. 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요. 기본공제는. 자,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로서 뭐다? 기초공제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이런 거 해주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기초공제 성격이에요. 종합소득과 형평성 유지를 맞춰서 별도로 신청을 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2번부터 공제대상은 뭐를 해준다? 다.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다 해준다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미등기를 빼고는 모든 양도자산. 왜 모든 양도자산 다해져요? 모든 것 팔 때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저기 봐, 왼쪽을 물어보면 세 가지만 해줘요. 토건조만. 오른쪽은 다 해준다. 그리고 보유기간 안 따진다. 기초공제니까. 그리고 역시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 나와 있죠 거기? 미등기 빼고. 자, 다음 공제액.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를 한다? 소득별로.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각각인데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각각 연 얼마를 해준다? 250만 원을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해줘요. 앞에서 연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줘.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기본 공제는 연 누적 250이에요. 중요한 거는 뭘로 공제한다? 소득별로. 시험은 자산별로 나와요. 왜 소득별이다?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얼마라고요? 연 250. 그래서 소득별에 밑줄 긋고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어디에서?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죠. 그럼 여기에서 소득은 몇 가지로 나눈다? 나오잖아. 드디어 세 가지로. 1호 소득. 항상 1호는 어디까지를 1호로나 그래요? 기타 자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소득이라고요.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2호 파생상품. 주식에서 파생된 거죠. 파생된 거 따로 공제합니다. 그럼 소득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각각은 세 가지예요. 그럼 연 얼마? 1호에서 250. 2호에서도 250. 별로 따로따로. 파생상품 250.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들어갈까요? 750. 이렇게 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4번은 필요 없고 결론이 뭐냐고요? 미등기 빼고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미등기 빼고는 전부 차이점입니다.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안 해줘. 시기 바뀌어요.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해가 4억 나왔죠? 4억 나오면 과세 표준도 똑같이 얼마가 된다? 4억. 미등기로 팔면은 공식이 달라져요. 둘 다 안 해주니까 양도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미등기로 팔면 이게 제로니까 이해가 되죠? 세 가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도 4억이고 이해도 4억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똑같다고요. 4억.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뭐다? 차이점이다. 차이점이에요. 이게 뭐다? 기본공제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해요. 편안하게.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동일 연도에 이렇게 여러 개를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토지를 팔고 주식을 팔고 여러 가지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팔고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뭐 건물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팔았다 가정해요. 이런 식으로 쭉 건물 팔고 뭐 토지 팔고 뭐 분양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주식 팔고 여러 개 팔았다고 가정하죠. 그럼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번 보자고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장기 토지 해주죠? 주식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토건 조만 해주잖아요.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해줘요. 건물 해줘요. 계속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권 안 해줘. 토건 조합원 입주권. 우리가 분양권을 전매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식 안 해주지. 그럼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결국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 기본공제죠? 자, 토지 해줘. 얼마 해줘? 250만원. 다 받았어요? 그럼 주식 해주죠. 따로 250만원.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해줘 안 해줘? 몇 호 자산? 1호 자산이잖아. 그럼 앞에서 250 받았죠? 1호 자산 뒤에 거는 안 해주는 거야. 건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1호 자산에서 250 받았잖아요.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앞에서. 그 다음 토지는 역시 안 해주고 분양권 1호 자산이잖아. 분양권은 취득권리. 여기서 250 받으면 안 해줘요. 역시 주식 안 해줘. 여기서 250 받았잖아. 요렇게 연 250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얼마를 해줘? 500만 원을 해주는 거야. 연. 알아들었나요? 주식은 따로 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봤네요. 자, 그 다음 485 제일 밑에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세부담률. 항상 세율은 어디에서 곱한다? 과세 표준에다 곱하는 거예요. 자, 세율 나와 있다. 거기 식 나왔네.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 자, 그럼 넘겨봐요. 자, 넘겨서 우리는 기초는 1번만 알면 돼.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1번. 기초 이거를 알아야 이제 1월 달에 이어서 진행한다고요. 자, 몇 호 자산이다. 꼭대기는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토지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가 빠졌어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오른쪽에 4번 별 붙이고 오른쪽에 4번 기타 자산 나와 있죠?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야 돼요. 오른쪽에 4번 기타 자산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1호 자산. 자, 그럼 이제 다시 왼쪽 꼭대기. 자, 1호 자산을 뭐로 팔았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70%.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면 미등기 전매하면 세금은 얼마가 나와요? 7천만 원. 세금 폭탄 맞는 거죠? 미쳤잖아. 70%. 이 70%는 어디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곱한다. 이거 지난번에 시험 나왔잖아. 29회 때. 70% 어디다 곱해? 과세 표준에 곱해야 돼요. 엉뚱한 데 곱하면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는 70%다. 앞에 보지도 않아. 어디다 곱한다? 과세 표준. 미등기죠? 그럼 이제 등기되고 팔 수도 있잖아. 여기서 중요해.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돼?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1년 미만. 1년 못 채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몇 프로 뺏어가? 50%. 그럼 5천만 원이 양도세예요. 1년 미만. 그럼 1년 채워.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면 40% 뺏어가. 이러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죠?
이렇게 비례세율이잖아. 일정하게 곱하는 거. 그 다음 2년 채워. 2년 이상 채우면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기본세율이라 그래. 양도세는. 기본세율은 뭐다? 초과누진을 얘기하는 거야. 최저 6%에서 최대 42%. 초과누진은 단계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7단계입니다. 2년 이상 6에서 42. 몇 단계? 7단계. 이 초과누진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 그래요. 기본세율. 항상 기본세율하면 6글자로 뭐다?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지금 몇 호 자산 했다고요? 기타 자산 빼고 1호 자산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봐야 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별도 규정이에요. 1호 자산인데. 자, 미등기로 팔면 역시 똑같아. 70%. 단 1년 미만 보유하면 주택은 50%를 안 써. 40%예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상가 토지는 몇 프로야? 50. 알아들었나요? 주택은 50이 아니라 40%에 40%. 그 다음 1년 채우면 역시 기본세율 6에서 42% 7단계로 과세를 하네요. 그 다음 이제 뭐를 갖고 와야 돼?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영업권.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영업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 골프 회원권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 자산은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뭐만 적어준다? 기본세율로 갑니다. 6에서 42. 7단계. 오른쪽 4번이 그 얘기예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거니까 언제나 뭐다? 6에서 42. 7단계.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여기에 들어가죠? 학원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70. 1년을 못 채우면 50. 1년을 채우면 40. 2년을 채우면 6에서 42. 그럼 어떤 애가 가장 세금이 덜 나올까요? 이거 6에서 42가 공제를 누진공제 이게 제일 적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아파트를 팔았다. 1년을 못 채우면 40. 1년을 채우면 6에서 4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좀 낮죠? 50이 없어요. 자, 토지 상가는 최소 몇 년 채우다 팔아야 돼? 토지 2년 채워야 돼요. 2년 채우면 이렇게.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우리가 주택 팔 때 최소 몇 년 채워야 돼? 1년. 못 채우면 40으로 가요. 집에 아파트 들어갈 때 비과세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팔면은 아파트 몇 프로? 40% 뺏어가. 1년 채워서 팔면은 6에서 42. 그래서 그 밑에 기본세율 나왔네. 7단계. 반드시 이렇게 나오면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의 동그라미.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6%에 6%. 뛰고. 얼마? 5억 원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 42%. 그래서 6에서 72.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구간이 7개잖아요. 한번 씌워봐. 7개인지 8개인지 6개인지. 칸을 한번 씌워보라고요. 7개죠. 어떤 분은 8개라 그래. 과세표준은 안 씌는 거예요. 막 씌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9구단 6, 7은 42. 6, 7은 42. 9구단 6, 7은 40이라고요. 그럼 6%는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 그럼 여기 보세요. 1호 자산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상가 토지를 몇 년 채워? 2년. 그 다음 주택을 몇 년 채워? 1년 채우고 기타 자산은 무조건 뭐다? 초과 누진. 세 가지가 있어요. 초과 누진은. 자, 한번 보자고요. 과세 표준이 1억입니다. 1억이라고요. 1억. 초과 누진세율로 한번 계산해 봐요. 과세 표준이 1억이라 가정하면 초과 누진으로 계산해 보라고요. 과세 표준이 1억. 어떨 때 쓰는 거다. 상가 토지를 뭐다. 2년 이상 채우고 집 할 때 1년 이상 채웠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다? 1억일 때. 1억일 때. 그러면 초과 누진 몇 단계에 들어가요? 1억은. 단계를 먼저 표준에 몇 구간에 들어가? 4구간. 88 초과해서 1억 5천. 네 번째 들어있죠? 몇 프로? 35. 바로 곱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4구간에 들어가죠? 4구간에 들어가면 몇 번 계산하는 거야? 4번. 4번 계산해서 다 더하면 전체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초과 누진이에요. 바로 35를 곱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세율이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 4600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 88까지는 24, 그리고 1억 5천 이하는 35. 계속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도 높아지고 있죠? 그 4번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기니까 3번까지는 계산해 줬잖아. 법에서 88까지는 얼마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왔다. 1590. 1590이 계산된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3개를 합친 거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는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계산하면 1590이 나와요. 잠 안 올 때. 그럼 88은 계산 끝났죠? 그럼 얼마 남았어 이제? 4구간. 그래서 1억에서 88 빼면 1200 남았네. 2회를 몇 프로 하는 거야? 35. 2회를 35라. 그러면 전체는 1억 계산된 거예요. 88, 35. 그럼 420만 원 나와. 그럼 2회랑 더해야죠? 더해. 더하면 얼마 나와? 2010만 원. 20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억 정도 벌었으면 누진세율로 계산할 때는 세금이 양 몇 프로야? 20% 전후. 공제 방법에 따라 20% 전후 내는 거예요. 10억을 벌었다. 그럼 세금 얼마네? 2억 전후가 나온다고요. 그렇잖아. 10억 벌었으면 2억 정도는 세금 내줘야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20%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원래 10억 벌면 한 반은 내줘야 돼요. 벌어봤어야 대화를 하죠. 대부분 그냥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에 평생 살면서도 돈을 못 벌어. 남들은 다 이사 다니면서 돈을 긋고 있는데 계속 한 동네에서 막 10년 15년 살아. 그래서 어렵다 그러고. 이거 여기까지 하는 거야. 기초는 잘 들어요. 이거 1호 자산 토지상가는 2년 채워라.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주택은 달라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년 채우면 이렇게, 못 채우면 이렇게.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초과누진이에요. 그럼 이해는 7천, 5천, 4천 나오잖아요. 이해는 약 얼마 나와? 2010만 원.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액수가 내려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간편법이란 게 있어. 전체 35%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버린다고요. 어느 세월에 이걸 계산하냐고요. 실무에서는 1억 남았는데 세금 얼마예요?
계산기로 딱 해서 10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간편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는 세법을 잘해야 돼.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상가를 1년 5개월 팔다 보유했는데 몇 프로예요? 잠시만 세무사 앞에 물어봐. 아이고 가라. 자 48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코스가 뭐다? 납세 절차. 납세 절차라고요. 납세 절차 꼭대기 488. 납세 절차가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그럼 기본이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어디에다? 꼭대기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어디예요? 2번 거주자인 경우는 어디로 간다? 밑줄 그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리가 항상 이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 개인이 내는 거죠? 항상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 개인은 거주자와 뭘로 나눈다? 비거주자로 나눠요.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그럼 거주자가 어떤 자예요?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여러분들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또는 뭐다? 또는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 거주하는 장소 2년 동안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항상 시험은 1번 위주로 거주자가 팔았네? 납세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양도자 어디로 간다? 주소지. 양수자 하면 틀려요. 항상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럼 빚자가 들어갔네. 이번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가 없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기본이 뭐다? 소재지. 소재지요. 물건 소재지로 간다.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02번. 자, 이제 드디어 별 딱 붙이고,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확정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예정신고를 물어보는지 확정신고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 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원칙이 예정신고를 법대로 하면은 확정신고는 아니할 수 있다. 알았나요? 그러나 예정신고를 엉터리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 예정신고는 돈을 미리 내는 거죠. 미리 내더라도 이거는 법에서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8년 전에 바뀌었다고요. 예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 등 몇 호자산, 1호자산. 그래서 기억 원칙만 알면 돼요. 예정 신고 기한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날짜 계산 안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양도일. 앞에 뭐가 나왔어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거다? 2개월.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2개월 앞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말일.
마리를 빼고 출제하면 틀린 거요. 그럼 양도일은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은 돈 주고 사고 팔 때. 양도일은 어떤 날?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잔금 받은 날. 5글자로 줄여서 대금 청산일. 양도일,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러다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잔금 받았어.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하는 거야. 더하기 2 하고 말일이잖아. 그래서 언제부터 따져? 4월 말일에다가 2개월 더하면 돼요. 언제까지 한다? 6월 30일까지. 안 했어. 이행을 안 해. 안 하면 바로 뭐를 붙여버려?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세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기초는 기억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뭐가 나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 나와 있죠? 자, 오래 팔았으면 항상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어요. 다음 매 언제까지 한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하는 거요.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산세가 붙는 게 원칙이죠. 그죠? 밑에 나왔네. 489쪽. 5월 1일부터 5월 30일 신고하여야 한다.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왼쪽에 봐요. 488 왼쪽에 2번에 잘 봐요. 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양도 차익이 없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죠? 양도 차손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하여야 한다. 왼쪽에 2번 그 얘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를 지워요. 납부할 게 없잖아요. 손해나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계산하겠죠? 정부가 계산해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산세를 붙여서. 그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안 하면 자기들이 계산해버려요.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상 불이익을 줍니다. 아, 여기 봐. 나는 5억으로 계산했어. 손해가 났어. 그럼 신고 안 해. 그럼 정부는 유사지역의 거래가액을 파악하죠? 그래서 정부는 6억으로 계산하니까 세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안 했잖아.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 폭탄 매겨버려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꼭대기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똑같아요. 확정신고. 2번 꼭대기 과세표준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제로야. 결손금액 결국 손해난 금액 손해났다는 거죠. 적용한다. 똑같아요. 이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얘기하려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똑같아요. 원리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자, 양괄호 2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불이행했죠? 1번은 뭐다? 가산세와 동일하다.
둘 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 둘 다 붙어. 둘 다 붙어요, 원칙이. 근데 잘 봐요. 여기서 3번 출제된 거 예정에 붙었죠. 강행 규정이잖아. 그럼 확정을 안 하거나 늦게 할 수도 있죠. 안 붙여. 이중 부과 금지입니다. 예정에 붙어서 20%가 여기도 또 붙이면 세금이 40% 돼버리죠. 너무 세금이 많잖아. 그래도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무신고 가산세 뭐 환부 이런 건 필요 없고 포인트는 뭐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는 거죠.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험은 부과한다 틀려요. 한 번만 붙이는 거라고요. 단 확정에는 어떨 때는 안 붙는다.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을 때만.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초고. 기초.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세는 물납이 폐지됐어요. 뭐만 할 수 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만. 자, 칠판 봐요. 나누어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OX. 분할납부는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OX. X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만 가능하다 틀려요. 확정신고 납부에도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만원 초과가 아니라 1000만원 초과예요. 1000만원 초과.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전부를 분납한다. 일부를 분납한다. 일부. 그래서 분납기간은 역시 몇 개월이다? 2개월. 2개월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이번에 얼마 초과? 1000초과. 전부 하면 안 돼요. 일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1번 납부할세액이 체계는 없지만 1600만원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납부할세액이 3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시험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본다고요. 1600만원 경우와 3200. 한번 해보세요. 분납을 얼마 할 수가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 항상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1000 초과해서 얼마까지 따진다? 2000까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이하야 이하 얼마를 분납한다? 요애를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까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하일 때 초과일 때는 뒤에 지문이 달라져요. 해봐요. 그러면 1번 2번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는 얼마? 600. 1000만원 하면 무조건 불상사가 일어나요. 1000만원까지는 납기 내에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600만원을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겁니다. 그럼 32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2000초과. 그럼 절반을 빼면 되겠죠? 3200의 절반은 얼마야? 1600만원. 이렇게. 그럼 나머지 1600만원은 납기 내에 납부하는 거고.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그럼 요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요건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됩니다. 2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알아들어?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내가 이렇게 적으니까 이해를 적고 싶은 충동을 못 느껴요? 책 밑에다가 적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적어봐요. 살짝. 이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 암기는 뭐를 하는 거야? 1000 초과. 그럼 1000 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2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라고요. 저것만 적어 놓으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만 원을 이거 이 화살표를 못 적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2명 지금 이거를 못 적어. 이게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요렇게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지금 4번 읽었어요. 지금 더 이상 적지 마세요. 이제 머리 안 좋아지니까. 저기 노량진 가면요. 어떤 아줌마 5년 동안 다니는데 그래서 자식이 5명이야. 5명. 그것도 딸만. 시어머니까지 모셔. 그럼 딸만 6명. 시어머니 그저께 가출했대. 시끄러워서 자 그다음. 대단한 분들이 5명까지 그죠? 4명은 꽤 있어요. 그래서 4명 정도는 참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시켜줘야 돼. 대학교까지. 4명 이상은 알아들었나요? 3명은 뭐 실수해서 날 수도 있고 4명 이상은 국가적으로 뭐다 정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낳잖아요. 그죠?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래서 4명 이상은 법을 만들어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애 낳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아니야. 알았죠? 애가 웬수예요. 알아들었어요? 요즘 겨울방학 했나요? 겨울방학 안 했어요? 겨울방학 너무 짧잖아. 대한민국 방학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방학을 해줘야 돼요. 애들이 뭐다? 공부에 막 주눅이 들었잖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학이 짧은 거야? 그냥 3개월에서 4개월 방학을 줘야 돼요. 그래야 튼튼해지잖아요. 자, 부가세. 자, 부가세 보자고요. 양도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름만 알면 돼.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무슨 세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짝이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끝났네.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이거 항상 제가 안 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기본 아웃라인은 알아야 돼요.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조세청론. 자, 오늘 양도세 끝났죠? 자, 5번 양도소득세 나왔네. 왼쪽 까만 거. 양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그리고 과세주체와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갖고 가는 거예요. 주소지. 그리고 과세 대상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죠. 그럼 옆에 X에 탁 몇 개 적어? 5개. 5개. 5개잖아. 소득. 일명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집에 가서 배우자를 딱 보는 순간 부부, 죽이고,
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소득은 5개로 구분한다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종가세 가격으로 계산하잖아.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 이거 봐 이거.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죠. 여러 개를 팔면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파니까 무슨 세다? 인세. 찾았어요? 그럼 세율은 둘 다 쓰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거 70, 50, 40 이런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죠? 단계별로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둘 다 써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 세목 중에서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같이 쓰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답이에요. 둘 다 쓰잖아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답이라고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세법을 고득점해요. 거의 고득점 하더라고.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분들만 어디를 놓고 오는지 꼭 갖고 다니세요. 무겁지도 않는데 제발 좀. 자, 그 다음 자 붙여서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이름만. 그리고 활동 단계는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 세금이다? 양도. 그럼 물납, 분납과 물납은 할 수 없다. 뭐다? 분납은 할 수 있다. 분납 밑에 적어야죠. 숫자 얼마? 이거 반드시 천초과. 천초과에 천초과할 때 가능해요. 천초과. 1000만원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 천초과 적어놓고. 나머지 분납은 다 얼마 초과예요? 500초과예요. 위에는 500초과에 분납은 양도세는 크니까 1000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금액이 얼마 초과? 500초과로 들어가요. 양도세만 1000초과라고요. 그 다음 징수방법.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죠. 연체하면 마지막까지 뭘로 가? 가산금이 나와.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야 똑같아요. 원리가. 취득세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징수방법과 양도세 징수방법은 똑같아요. 양도세는 줄여서 적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는 언제다? 여기 보세요. 성립시기는 이해를 얘기하는 거야. 법정 1년에 한 번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게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 그리고 어떨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다음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득세. 그래서 5번, 6번, 5번과 별을 합쳐서 뭐라 그래? 소득세. 5번과 별 있잖아 밑에. 별 없으면 말고 알아들었어요? 별 있어요 없어요?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자, 오늘 배운 거 좀 정리 좀 하자고요. 오늘은 정리하고 종강할게요. 종강할게요. 이렇게 가끔가다 좀 일찍 끝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세법을 너무 오래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자, 칠판 봐요. 자, 첫 번째 오늘의 포인트는 시기라도 알고 새해를 맞이하자. 1단계는 양도차익,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럼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오죠? 소득에서 빼는 게 기본공제. 그래서 양필이가 차장이야.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유치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날씨도 추운데 기억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다.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 이거 이해를 공제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죠. 단 요 두 녀석이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결정하죠. 추계결정.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추계는 서류 제출 안 하는, 이거는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하죠.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그 다음 두 녀석은 대충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한다. 추계할 때는 계산 공제하는 거요. 그래서 이쪽은 뭐다?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법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럼 이제 나왔죠? 양도 차익이?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드시 뭐 해야 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세 가지. 토건조.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한다.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만 해준다고요.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 3년, 세 개. 3년이야, 3년.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이거 장특공제지?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가. 장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엔돌핀이더라. 3년. 5년은 너무 길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야. 요즘 신세대는 6개월이래. 지겹대. 그만큼 빨라졌어요. 장가 몇 년에 한 번가? 3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그랬쇼. 3년입니다. 3년. 이 정도 제가 수업과 관련된 숫자를 얘기할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줘야 돼요.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혼자만 고상한 척 할 수 있어요. 자, 칠판 보죠. 3년. 단 뭐는 안 해줘? 미등기. 그럼 공제는 공제율을 곱하죠?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그래서 1년에 2%, 고가주택은 8%, 2단, 8단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 팔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 그 다음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한다? 다 해줘. 보유기간 안 따져요. 단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 그다음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죠. 소득을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얼마 공제한다? 250. 520 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또라이는 520 틀려. 250. 이리 오너라. 동그라미 줄게. 숫자별. 520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와? 과세표준. 몇 호 자산만 암기하면 된다. 1호. 미등기로 팔면은 미쳤다. 미치겠다. 70. 1년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네 글자로 뭐다? 기본세율은 누진세율 반드시 암기해야죠. 1200만 원까지는 6%. 5억 원 초과할 때는 40이 몇 단계? 7단계. 일명 뭐다? 6, 7, 41. 단 집은 50이 없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년 못 채우면 40, 1년 채우면 6, 7, 42.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뭐다? 6에서 42.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이거 됐슈?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신고납부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이에요. 그럼 예정 신고기한은 몇 개월이다?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말일. 그래서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없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신고하여야 한다. 안 했다 또는 안 하면 무조건 강행 규정이죠. 뭐가 붙어? 가산세.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세. 단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분할 납부는 요건을 알아야 돼요. 얼마 초과. 암기하면 안 돼요. 1000초과. 그러니까 집구석 들어가니까 분천지야 이거는. 양도세. 양도세는 양천지야. 양천지 분천지라고. 그래서 1000만원 초과해서 얼마까지? 2000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며. 그래서 1600만원이니까 2000 이하에 들어가죠. 1000을 빼니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600. 그 다음 2000 초과는 무조건 뭐를 뺀다? 절반. 그래서 3200의 절반은 뭐다? 1600. 이러니까 이상하다. 여기 1600이 왜 밑으로 내려왔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이 애가 왜 일로 내려왔을까? 그래서 공부를 잘못하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따로따로 해 이거. 모학원 가니까 질문을 하더라고. 왜 이게 밑으로 내려왔나요? 살짝 공부할 때는 돌아요. 살짝 돌면서 이제 60점을 향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난 지도 벌써 11월, 12월 2달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최대 목표는 뭐다? 30회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1월 1일을 맞이해야 돼요. 제가 합격자 모임 때 강남에서 한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면서 오늘 종강합니다. 감사합니다.